반갑습니다. 이정수입니다. 오늘 주첨 무교 줌 세미나에 이 제품이 궁금하다. 우리 시크릿 유산균 뭐가 다른데 강의를 맡게 된 플래티넘 에이전트 이정수입니다. 시크릿 신바이오틱스를 탐하다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그 유산균이 있죠. 다들 먹는다는 유산균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일 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유산균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이 활동하는 곳이 장이죠. 근데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코 안이나 입 안, 볼 점막, 소화기관, 여성 생식기 이런 곳에서 미생물이 살고 있지만 인체 내의 전체 미생물의 개수는 약 100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세포수는 30조 개 정도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미생물의 무게는 1.5kg에서 2kg나 된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몸속에 수많은 그 미생물들이 있지만 100조 개의 미생물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가 알아봤더니 대장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에는 37조 마리, 그러니까 37조 마리 정도가 대장에 미생물이 살고 있고요. 대장의 무게도 1.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대장의 무게 1.5kg, 미생물의 무게 2kg, 한 3.5kg가 우리 몸무게의 대장하고 미생물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대장이나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장은 왜 제2뇌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 장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몸속의 장의 기능을 먼저 좀 알아보겠는데요. 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말을 했죠? 모든 질병은 장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의 기능을 우선 보면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위에서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 소장에 내려가서 영양을 그리고 나서 대장에서는 찌꺼기를 배출하는 그런 소화기관이 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내의 면역 세포 중에서 7, 80%가 장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면역기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세로토닌,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사람들이 익히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장의 세균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혈액순환이나 비만, 당뇨, 여러 가지 대사질환도 장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또 피로를 많이 느낀다든지 피부 트러블이 있다. 이것도 역시 장. 그 다음에 비만, 또 염증, 요즘은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아서 병원을 입원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렇게 염증이 증가되는 어떤 그 질병, 면역력 저하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장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 점막이 아주 얇아졌기 때문에 그 세포가 점막이 아주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나 유해균을 만들어내는 각종 독소, 그 다음에 그 유해균의 사체,
이런 것들이 장 점막 세포가 벌어진 틈으로 스며들어서 어디를 타고 들어가냐면 혈관을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정말 유산균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유산균이 아주 중요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이 그렇게 건강이 약해졌다라는 거는 그 유산균의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은 항생제 투입을 많이 하죠. 투여를 많이 하고 또 환경오염, 대기가스나 지금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오염 물질들로 우리 몸속에 이제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음식물이나 모든 우리가 음료나 먹는 식생활에 설탕이 빠져서는 안 되죠. 설탕을 과하게 섭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전이가 잘 되는 GMO 식품들도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요. 또 글루텐, 잘 소화가 되지 않는 글루텐이나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부족, 알코올, 운동 부족, 흡연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많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장에 유익한 유산균의 활동들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장은 정말 건강한 어떤 장의 상태는 무엇이냐? 건강한 장내 세균의 비밀은 바로 유익균이 15%, 유해균이 15%, 즉 8대2의 비율을 갖췄을 때 가장 건강한 장의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의 유익균이 영유아기 때는 90% 정도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청장년이 되면서 줄어들고 노년기가 되면 5%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익한 그 균이 건강하게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몸에는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기회주의 중간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의 요인이 되는 뚱보균도 있고요. 날씬균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에는 87조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균들이 있죠. 그러면 98%의 균이 뭐냐면 중간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간균은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회주의, 박쥐균이라고도 일명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유익균 증식이 많아지고 유익균이 많으면 중간균은 유익균을 따라가고요. 유해균이 많으면 중간균은 유해균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익균의 증식을 도울 수 있는 유산균을 잘 섭취했을 때 중간균이 인체에 있는 중간균이 유익균 쪽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서 사진을 보게 되면 건강한 장의 사진과 유해균이 많은 장을 볼 수가 있죠.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속에 이런 유해균이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우리는 아주 우리 몸에 필요한 유해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섭취해야 되느냐? 이제 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돼. 아니야, 프리바이오틱스도 먹어야 돼. 아니야, 요즘 신바이오틱스가 나왔어. 그걸 먹어야 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선택해서 먹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프로바이오틱스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섭취했을 때 장에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해균의 증식을 도와주고 유해균을 억제하며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원활하게 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균을 프로바이오틱스 균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 또는 유익균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죠. 다음은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정말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유익균의 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항에 물고기 밥인 셈인 거죠.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넣어주는 밥. 그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우리 유익균이 잘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생존력을 끌어올려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주로 식이섬유나 올리고당류의
올리고당류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그 소화 효소에는 절대 프리바이오틱스는 분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까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장의 세균에 의해서 발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유아에게 한 28일간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였대요. 그랬더니 5천 마리의 유익균이 50억 마리까지 100배가 증가하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 유산균의 먹이로서 상당히 중요한 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섭취했을 때는 유익균이 증가를 하고 비만세균의 지방 축적도 방지를 하게 되죠. 이렇게 다이어트 효과에도 또 염증 물질을 생성하는 거에도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바이오틱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역시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넣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익한 균과 그 균의 성장을 돕는 물질,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넣어서 만든 균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크릿은 신바이오틱스. 그래서 우리는 시크릿 신바이오틱스를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바이오틱스도 그러면 균이 어떤 균을 넣었느냐, 그 다음에 보장균 수는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화학부용제는 있느냐 없느냐가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아주 중요한 꿀팁이죠. 그러면 좋은 균주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인증된 자료를 다수 보유한 검증된 균주, 그리고 내산성이나 내담즙성, 그러니까 위에서 산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죽지 않고 내담즙성, 12지장에서 나오는 담즙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그런 균주들을 사용했느냐, 그리고 코팅 기술이나 캡슐 기능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한 그런 균주사가 바로 덴마크의 크리스찬 한센이라는 균주사가 있고요. 균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듀폰, 다니코사, 그 다음에 미국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랄레랑 로셸 회사, 전 세계에서 이 세 개의 원료 회사를 최고로 알아주는 프리미엄급 균주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장에 들어갔을 때 산이나 담즙산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유익균이 죽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균주가 과연 장까지 유익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균주를 얼마만큼 보장을 해주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장 균수 100억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유산균의 제품들을 보면 10억에서 100억 CFU 마리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걸 우수한 좋은 유산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85대 15, 8대 2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했을 때 가장 건강한 장이기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이 수조 마리에 이르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보장균수입니다. 그래서 시크릿 유산균에는 가성비가 없다, 이제 어느 분이 표현한 걸 제가 이거는 카피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듀폰 다니코사, 미국의 듀폰 다니코사의 아주 프리미엄급의 균주를 4종류의 균주를 시크릿 신바이오틱스에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입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250억 마리의 투입을 하죠. 그렇지만 대장에서 유익균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균은 100억 마리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것은 100억 최대가 100억 마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고의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균주를. 그리고 저희 그 시크릿 신바이오틱스는 이거를 냉장 보관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온 보관에서도 보장균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을 증식시켜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바이오틱스, 이 먹이를 함께 넣은 신바이오틱스라는 거죠. 신기술을 이용한. 그 다음에 아이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학 부용제가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한 화학 향료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듀폰 다니코사의 좋은 아주 프리미엄급 균주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비피더 박테리움이라는 그 균 한 종과 균주 하나와 락토바실러스 균주 3종을 시크릿 신바이오틱스에서는 사용을 했고요. 비피더스 박테리움 락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 기능을 향상을 시켜주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중에 팔고 있는 그 유산균, 우리가 요구르트 먹을 때 비피더스 균이 많이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배변 활동도 좋아주고 또 선차선 면역 반응을 개선해 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피러스는요. 위장에 있는 효소 활동을 조절을 해주고 그다음에 유당 불내증을 완화시켜줘요. 장 운동을 개선해 주는데 유당 불내증은 우유를 먹었을 때 갑자기 그 균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균이 부족해서 이것을 잘 소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당을. 그래서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일으키는 걸 유당 불내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이것은 우리가 배변 활동을 도와주지만 아토피성, 습진이나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면역기능 반응에 개선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균주입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카세이. 카세이라고 하는 것은 치즈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발효시켜서 치즈를 만들거나 요구르트를 만들잖아요. 물론 그것도 다 유산균이죠. 발효 음식이니까. 그런 거기에서 나온 균주인데요. 이 균주는 우리가 장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 설사를 하거나 해서 예민해지죠. 근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생제 복용을 하거나 이랬을 때, 과다 사용을 했을 때 설사들을 일으키는데 그런 걸 개선해주는 균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프리미엄급 최고급으로 우리 장 건강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4종류의 균주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학영양제, 그 다음에 100억 마리의 보장균수.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그럼 시크릿 신바이오틱스랑 다른 타사의 제품들을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아마 TV 광고나 아니면 홈플러스, 홈쇼핑? 이런 데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은 이 락토땡 제품을 많이 먹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들 드시고 있고요. 또 제가 또 들어보기에는 뭐 자제분들이 이걸 많이 선점을 많이 하니까 많이 구매를 해서 어른들께도 선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제 저희처럼 네트워크로 에터땡 그다음에 암땡땡, 저희 시크릿 신바이오틱스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락토땡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주 균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원료사도 비공개예요. 그리고 균주도 국내 균주라고 합니다. 자체 개발한 균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다 비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료사의 균주를 정말 제대로 된 걸 프리미엄급을 썼느냐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제가 보장균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10억 마리의 보장균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프리바이오틱스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아주 적절하게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화학 부영제, 텍스트린, 식물성 크림 이런 것들을 여기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탄텐 거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 3대 균주사 중에 로셀도 있었죠. 프랑스의 로셀 균주를 이용하고 있고요. 12종의 균주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장균수는 30억 마리. 프리바이오티스 있고요. 그다음에 말토텍스트린, 그러니까 프락토 올리고당, 프리바이오틱스에는 식이섬유 뭐 치컬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추출한 뭐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프락토 올리고당, 그다음에 이소말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그 프리바이오틱스의 원료라고 하는데 재료라고 하는데 말토텍스트린은 조금 더 저렴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토텍스트린은 증점제, 충전제, 그러니까 양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암떼땡은 역시 저희처럼 미국의 듀폰 다니엘스코사의 균주를 사용하는데 5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장 균수는 63억 마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타 텍스트린 역시 있었어요.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 집에 한번 갔었는데 아메이에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사에 아는 지인이. 그래서 그분이 선물을 줬다고 하면서 아메이 거 이 유산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말트 텍스트린이 있어서 많이 제가 좀 실망을 했죠. 근데 역시 여기에 이산화규소는 화학 부영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암땡땡에는 있어요. 상당히 유기농이고 좋은 거라고 선전을 하지만 저희가 유해한 물질들이 조금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시크릿 저희 거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렸지만 역시 다니쿠사의 4가지의 프리미엄급 균종 4가지가 들어있고 100억 마리가 보장 균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이스말토, 올리고당, 그 다음에 치커리 추출물, 식이섬유들을 여기에 넣었고요. 그리고 화학부영제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가격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땡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했고 애터미, 암땡땡 이렇게 가격이 그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한 포당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락토땡은 아메인가 어디는 아무튼 2포를 먹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한 포를 먹는데 한 포당 가격을 보면은 시크릿 신바이오틱스가 1,410원으로 가장 비싸요. 그리고 이제 암땡땡 역시 이제 보장 균수도 많고 다니쿠사의 그 좋은 균주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1,166원이고요. 근데 에타땡이나 락토땡은 이렇게 저렴합니다. 그런데 보장 균수로 봤을 때 그렇다면 보장 균수로 봤을 때 한 1억 마리당 가격은 얼마인가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시크릿 신바이오틱스는 14.1원이고요. 다니코사는 18.5원이에요. 15원이고 24원이에요. 결과적으로 많은 보장 균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많이 먹어서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연 시크릿 신바이오틱스죠. 제가 오늘 이렇게 시크릿 신바이오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프리미엄급의 균주를 사용했고 이런 유산균을 우리는 믿고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장 건강이 우리 모든 건강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원료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유산균제를 먹어야겠죠. 물론 우리는 행운아이고 또 시크릿 신바이오틱스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또 저는 무엇보다도 이 원료 하나하나의 윤리를 담은 시크릿의 최고의 철학이 담긴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신바이오틱스를 우리는 역시 인정하죠. 하고 그리고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들의 일이고요. 시크릿 신바이오틱스는 60g 한 상자가 30일치이고요. 한 포가 2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포 2g을 섭취하면 충분한 100억 마리의 보장 균수를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을 해야 되고요. 공복에 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식사를 했다 하면 식후에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유산균을 먹어야만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가성비 좋고 보장균수 좋고 좋은 시크릿 신바이오틱스를 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먹고 사례를 발표해라 했더니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장들이 상당히 건강해서 신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바이오틱스를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는 제가 복용 사례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위나 장 기능이 상당히 약했어요. 그래서 수시로 체하기도 했고 또 설사가 잦았고요. 그리고
차를 탈 수가 없었어요.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위 기능이 약하니까 이렇게 출렁이거나 이러면은 구역질이나 토하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린 시절을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당시쯤에도 이제 보약을 좀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의원을 찾아가요. 그런데 한의사님께서 저한테 보약이 먼저가 아니라 위나 장의 기능을 먼저 다스려야지 보약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위나 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위나 장을 다스리는 약을 먼저 먹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을 두제인가 세제를 먹고 결국 보약을 먹지 못했어요. 그런 정도로 제가 위나 장 기능이 아주 약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찬 음식도, 그러니까 찬 성질의 음식, 맥주라든지 우유라든지 또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을 먹어도 설사를 아주 자주 했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일일 일면을 보는 습관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쾌변을 본다는 건 저한테는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정말 형태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어떤 형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손가락 굵기 정도?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크릿 신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시크릿 라이프 바이 시크릿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단백질 쉐이크, 프로 쉐이크를 꼭 먹었고, 그 다음에 그린 캡슐을 함께 먹었어요. 왜냐하면 식이섬유나 또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는 야채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거를 함께 먹었고요. 그 다음에 리커버리, 그리고 시크릿 신바이오틱스는 매일 아침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양치 후에 제가 신바이오틱스를 꼭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위나 장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또 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제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저도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수시로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링거를 자주 맞았었어요. 링거 수액을 맞아서 제가 일을 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건기능식품을 먹고 그다음에 신바이오틱스를 먹고 저는 링거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위산이 안 좋아서 제가 이 약 저 약 다 먹다가 카베진을 사서 먹기 시작했었거든요. 카베진도 잘 소화가 안 될 정도였었어요. 근데 저는 카베진도 먹지 않고 이제는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서 약을 조제를 해달라고 해도 제가 위가 약해서 아주 약한 거를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은 소화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서 카베진 안 먹죠. 그거 닌거약 안 맞죠.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것은요. 제가 사실은 매일 일변을 할 때 쾌변을 하고 숙변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숙변을 보는데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서 이런 변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저 스스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았죠. 아무튼 저는 계속 지금까지 계속 유산균을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고요. 오늘도 저는 이걸 샀어요. 아침 건강 세트. 오토십으로 이걸 구매를 했죠. 왜냐면 제가 가장 많이 먹는 제품이니까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정말 건기능 식품을 먹으면서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 8시에 먹고요. 그 다음에 8시 이후에는 제가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먹고 나서 살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2kg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라이프 바이 시크릿 건기능 식품을 제가 잘 먹고 그로 인해서 제 장 기능이 면역력이 향상이 될 정도로 소화 기능이 아주 좋아질 정도로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유익균을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시크릿 신바이오틱스를 권합니다. 적극 권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례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크릿 신바이오틱스를 모두 다 먹어야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진짜 코로나 때문에라도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는 꼭 먹어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분에게는 더욱 권장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식습관이 아주 불규칙하죠. 그리고 정말 건강한 식사를 하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와 인스턴트 음식물을 자주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배변 활동이 저처럼 상당히 불규칙하고 원활하지 않은 분, 장 기능이 약한 분, 그 다음에 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았던 분,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운동량이 적은 직장인과 학생들, 편식을 하거나 배변 습관이 좋지 않은 어린이들도,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이 감소되는 저희 중장년, 노년층, 이런 모든 분들은 시크릿 신바이오틱스를 꼭 드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제가 시크릿 신바이오틱스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냥 복습 차원에서 제가 조금 꼼꼼하게 조금 깊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냥 아주 간략하게라고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제 그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